자, 1교시에 했던 내용이 좀 어렵나요? 네? 네, 그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한 20, 30번 들어요. 그럼 나중에 미안해서 기억을 해요. 정말 모르겠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여름 지나고 위해서도 계속 모른다고 버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경제 논리는 제가 100번을 설명해도 똑같아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건 중요한 거니까 발표하라고 체킹하고 그거를 납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죠. 풀어보면 거기에 걔네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요령을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풀리면 적응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번 듣고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선생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하고 공주에서 저는 무슨 뭐 치맥 파티 한다고 모이자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어? 아니 무슨 행사는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네? 나중에 100일주도 마시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사는 다 해가지고, 어? 100일 앞두고 작년 합격자들에게 연락해서 앉던 방석이라도 달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시간 금방 가는 거. 저거 224일 남았다 그러는데 저 24일은 금방 떨어질 거고 앞에 2가 1로 바뀌는 거 이제 1로 바뀌는 순간서부터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우리 지금 들어오는 박총각 봐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어? 이 강의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매일같이 남아가지고 공부하다 가는 거야. 어? 윤종국도 표정이 째려보는 표정이네. 나도 요즘은 남아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거야? 양과 질이 틀리잖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5대 독자의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난리 나는 거야. 야 드디어 야간반에 정총각이 지난주에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8시에. 자, 일단 나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올해 여기 총각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좀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냐면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예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에서 배운 거. 수요 법칙이 뭐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선생님 물어보고 더 이상은 답을 안 게 돼요. 돌아서잖아요. 그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자,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얘가 하락하면 양이 늘어나죠. 네.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얘가 상승하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건 방향성만 배운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의 움직임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얘가 가격이 만약에 1%가 변할 때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 개념이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세 있죠? 거래세를 2%를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가하는데 이게 2% 변할 때 이게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가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얘가 수치로 확인해 봤는데 얘가 0.1%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래세 그 감면에 따라서 지금 거래량의 증가가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얘가 얼마를 변했는지를 모르면 어떤 대책을 내놨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탄력성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 그걸 수치로 확인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변했을 때 수혜량이 또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성이라는 거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조금 지나면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쫙 해줘요. 그 전까지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반복을. 그죠? 미안할 때까지 반복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종속 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 변수가. 어? 종속 변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배우셨죠? 그러면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있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얘네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서 변수라고 그랬죠? 근데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래서 얘네가 독립변수.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얘가 종속변수. 그럼 여기 종속변수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수요량. 그러면 여기 독립변수 있죠? 독립변수로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오면 이게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에서는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XJ 수요량의 변화율. 그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죠? 독립변수의 이름을 따서 가격 탄력성. 그런데 이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거는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변해도.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의 명칭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해당 재화가 수요는 아파트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이렇게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얘가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빌라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죠? 어느 게 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우리 동네는 아파트가 더 이거로 쳐주는데 이러면 안 되고, 여기는 이론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얘나 둘 다 똑같은 주택이라고요. 똑같은 재화로 보는 거예요. 그죠? 얘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왜 빌라를 사? 아파트를 사야지 그래도.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아주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대출 금리 얘기했더니 나는 대출은 안 받아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이론대로만 받아들여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민법 시간에는 많이 물어봐요. 민법 시간에? 혹시 많이 물어봐요? 근데 개론은 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개론은. 괴로워서. 학원 다녀보면 법의 세법, 뭐 공법, 이거 무지하게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게 개론이에요. 개론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괴롭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안 물어보기는 물어볼 게 많은데도,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물어보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물어보면 여러분 손해예요. 안 물어보면. 선생들은 가늠을 해요. 한 7월 달 되면 선생들끼리 얘기해요. 올해 한 몇 사람이나 합격할 것 같냐. 그러면 대충 몇 사람이 합격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거의 정확해요. 과목별로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러 오면 초반에 진짜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질문에 대한 질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실력이 변하는 걸 느낀다고요, 선생들이.
그러면 아무개 씨하고 아무개 씨하고 아무개 씨는 올해 합격해서 나가실 것 같고 아무개 씨는 불안하고 아무개 씨는 뭐 내년도 수학여고 갖고 원장하고 협상하고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합격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자,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서로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한 것이 교차 탄력성인 거예요. 서로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3개예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서 3개. 공급은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를 전부를 계산하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출제자는 이게 출제할 때 이게 종류가 몇 가지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내면 처음에 얘를 먼저 내는 거예요.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몇 프로가 변했는지를 물어봐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를 묶어서 내는 거예요. 2개를 주고 변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3개를 다 주는 거예요. 문제 패턴이 그래요. 결국 그렇게 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분수식이니까 변수가 몇 개예요? 3개 아니에요, 3개. 3개면은 3개 중에 2개의 값은 준다고요. 2개의 값은 주고 2개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변화를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얘를 구할 때는 2개의 변수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그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수식이죠. 읽을 때 뭐부터 읽고 올라가야 돼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나왔을 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렇게 분모 문제를 뒤바꿔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만 절대값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예, 절대값은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부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0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원점을 기준으로 몇 칸 이동한 거예요? 3칸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크기는 동일한데 부호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부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만약에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5%가 감소했다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0.5가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할 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이 부호를 없애야 되잖아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예요?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또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아니면 절대값으로 명시하면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는 마이너스 8%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8% 감소, 8% 증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탄력성이 예를 들어서 0.99 가격이 2%가 상승했대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는 거예요. 얘가 2%, 얘가 얼마? 0.9. 분자를 계산할 때는 2개 변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에다 0.9를 곱하면 1.8이에요.
1.8%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그랬죠.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성의 크기만큼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이 크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분자를 계산할 때만 두 개의 변수를 곱하시면 돼요. 나머지의 값을 구할 때는, 분모를 구할 때는, 또는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때는 나머지는 나누면 돼요. 두 개의 변수를 나누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79페이지 있죠? 하단을 가게 되면 1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있죠? 5%하고 얼마? 7%.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될 때 수요량이 7%, 가격이 몇 프로? 최소한 이 위치만큼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뒤집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계산기로 7 나누기 5 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7 나누기 5. 그런데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요.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는 1번하고 2번 있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월 달부터 그 다 있다는 데 가서 계산기 하나 그 구입해서 갖고 다니라고 누누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계산 문제 간단한 거 풀면 암산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계산기를 찍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특히 계산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산기가 필수예요. 필수. 암산으로 잘 안 되니까. 어? 언제 살 거예요? 계산기? 어? 10월 31일 날? 말일 날? 어?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있죠.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4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그게 훈련이 되면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풀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아, 기출이잖아요, 기출. 거기 보면 기출이잖아요. 그 회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차가. 그렇죠? 어? 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80페이지 있죠? 문제 4번 가보세요. 4번에 보시면, 어느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6이라고 해놨죠?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마지막에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잖아요. 이 분자를 구하라고 그럴 때 지금 변수를 두 개 줬잖아요. 지금 가격이 몇 프로? 5%가 하락할 때 얘가 1.6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된다니까요. 5 곱하기 1.6? 어? 그러면 몇 프로 나와요? 8%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8%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있죠? 거기 가면은 그 5번이 8%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맞추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게 암산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가 있으면 계산기 있으면 5 곱하기 1.6 하면 걔가 8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출제자가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4번을 8% 감소, 5번을 8% 증가 이렇게 줬으면 또 틀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깔끔하게 8% 증가라고 줬잖아요. 왜 증가해요? 가격 하락했으니까. 그것도 우리 작년에 수업할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맨날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줄 수 있으니까 하락으로 해서 대비하라고 문제도 주고 계산도 해보라고 줬어요. 근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자, 이게 36회니까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작년에. 그죠? 갑자기 자신감이 확 붙죠? 이야,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단한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애는 암산으로 해서 넘겨버리고, 약간의 대입이 필요한 애도 계산기 한 번만 쓰면 풀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달라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어려운 것까지 굳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산은 잘 하시나요? 계산? 벌써 여기 앞에 계신 먼저 나올 때 배운 거예요? 못 들은 체 하는 거? 뭐 불리한 얘기 나오면 못 들은 체 하는 거는 그래 괜찮아요. 계산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안 되면 10개 버려도 돼요. 버리고 이론에서 내가 24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계산이 유인하는 거예요, 계산이. 출제자들이 난이도 조절, 시간을 뺏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계산을 풀다가 시간만 뺏기고 답을 못 맞추게 되면 나머지 이론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신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돼요. 계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7월, 8월 달에 무슨 계산 문제 뽀개기 특강이 있다는 둥 무슨 천기 누설이 있다는 그런 데 돈 쓰지 마시고, 누설할 것도 없고 계산 문제 들어가 봐야 거기서 푼 문제를 그때 당시만 알아요. 나머지 기본 원리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거기 79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수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다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이게 변화율이잖아요. 변화니까 변화분을 계산해야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초의 가격이고 이게 나중 거에서 최초를 빼는 거예요. 여기도 최초의 양이 있고 나중 거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최초를 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올라간 거예요? 10%. 그러면 최초가 100원이고 나중 게 110이고 이게 100이니까 빼면 10이잖아요. 100분의 10이면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분을 계산해야 변화율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단순하게 주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알려드린 건데 여기 이렇게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A점, B점이 있어요.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00에서 80으로 양이 변했어요. 그죠? 그러면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했죠. 그러면 최초가 100이잖아요. 120에서 100이니까 20이죠. 100분의 20이니까 0.2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변한 거예요? 20%. 그래서 100원에서 얼마? 120원이 됐을 때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 20%. 근데 얘가 12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몇 프로 변했냐 이거예요. 그럼 20%가 안 돼요. 왜 20%가 안 되냐면 120원이잖아요. 나중에 100원이고 그럼 빼면 20이잖아요.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20분의 20이잖아요. 그럼 약 한 11%밖에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20%가 변했는데 얘는 11%가 변한 거잖아요. 이유가 무슨 차이냐면 최초값이 틀린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최초값은 100원인데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 최초값은 120원인 거예요. 최초값이 틀리기 때문에 탄력성의 크기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중간점을. 그 계산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에 가시게 되면 자, 80페이지 있죠? 문제 3번 있죠? 예. 3번에 보시면 사무실의 월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수혜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다. 이때 최초점을 이용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중간점을 이용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본 거예요. 중간점을.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2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격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거기도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2개. 9에서 11 나왔죠? 네. 2개의 변화가 얼마예요? 2. 이렇게. 변화를 줬고, 그랬더니 양이 108에서 얼마? 2개 나와 있잖아요. 2개 줬고, 108에서 92의 차이가 16이에요.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얘가 20분의 2죠? 나누기 2 하면 10분의 1이에요. 얘도 하면은 200분의 16이죠? 나누기 2 하면 100분의 8이에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이면 0.1이잖아요. 100분의 8이면 0.08이잖아요. 나누면 0.8 나온다고요. 응? 이렇게 돼 있다고. 번분수가 나왔을 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바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값을 구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이때 한 번 나오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항의가 빗발친 거예요. 아니, 야, 지금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뭔 놈의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이걸 낸장을 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있죠? 루트 넣고 계산하는 거. 루트 나왔다고 그때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니들 루트 알아서 좋겠다고 니들이 와서 풀라고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안 나왔다가 걔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연속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점을 계산, 탄력성이 값을 구하라고 한 번은 낼 수 있으니까 푸는 요령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대입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대입 하나마나 주잖아요. 9만 원하고 얼마? 11만 원 차이. 양도 108에서 얼마? 92 차이. 그럼 이거 계산 누가 해줘요? 계산기가.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것만 알아도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 가끔 한 번씩 낼 거예요. 기출에서 한 번 나왔다고. 어? 틀려도 되는데 알고는 계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탄력성에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풀어보시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애들만 한 두세 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시험 운이죠 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어내는 거고 벗어나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8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다? 어? 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크기가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틀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탄력성의 크기가 몇 가지 있었어요? 6가지, 5가지. 이러면 이제 선생이 이따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후회를 많이 해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까 죽였어야 됐는데 그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랬고 막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물어봐도 못 들은 채도 그냥 넘어가고 뭐 해도 맨날 말로만 청소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 한 번은 꼭 야외 수업 한 번 할 거예요. 그죠? 어? 올라가서 야외 수업 한 번 할 거라고요. 특히 날이 뜨거울 때. 어? 집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이거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자, 크기를 구별할 때 크기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예? 아니 왜 이게 무한대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이 애써 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 나이가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금방 간다고. 지금 3월 20일이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면 3월 달에 가는 거예요. 그죠? 4월 달에 4번 만나면 4월이 끝나는 거예요. 그 5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인 5월로. 어?
자, 가격이 1%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1%가 감소해요. 그죠?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왜 감소한다? 수요 법칙 아니에요. 수요 법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기출문제에 가격이 5% 하락할 때 얘가 탄력성이 1.6이라고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1%고 얘가 1%니까 1분의 1로 같죠? 1이죠? 예, 얘를 명칭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단위 탄력적.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 적으면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 얘가 1% 상승할 때 얘가 1.1%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1분의 1.1이니까 1.1 나오죠? 1보다 크죠? 얘의 명칭을 뭐라 그런다?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얘가 1%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0.9%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1분의 0.9가 되니까 0.9 나오겠죠? 1보다 작죠? 작은 애들의 명칭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위 탄력적으로 나오죠? 1일 때. 1일 때 수혜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1일 때 수혜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빨리 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1% 변할 때 얘도 1% 변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과 동일한 크기로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애가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1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출제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내서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시간의 압박 속에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에요. 일반적인 탄력성.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 탄력적과 뭐가? 완전 비탄력적인 애가 있는 애예요. 현실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는 몇 가지다? 5가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선이에요. 얘는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잖아요. 그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완탄갑을 완비양불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를 있으면 어느 게 크다는 얘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고요. 양의 변화가. 아니, 얘가 1.1이잖아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분모하고 분자가 같으면 1이잖아요. 분자가 크면 1보다 크다고요. 1보다 작으면 0.9, 0.95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신동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아니, 어렸을 때 아이가 천재 아니었던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학창시절에 성적과 관계없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거 배워서 합격할 정도면, 그 정도의 머리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자, 일단 요거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81페이지 박스 있죠?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박스는 일단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박스채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요약집을 보면 이게 문장으로 풀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 문장이 나온 거를 잘 인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격 탄력성은 이 크기를 물어보는 게 기본이고 또
어? 거기 밑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수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거기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요인이